자,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죠. 주말을 지나면서 또 많은 기사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이번 수사의 종착역은 여러분들께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마도 송영길 전 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이번 의혹을 이정근의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통화 녹취 파일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담겨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일단 저기서 박하고 다 얘기를 했어. 그냥 내가 받아서 내가 좀 줄 거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왜? 오빠가 그렇게 받아서 한다는데? 나한테 줘. 내가 그냥 송이 있을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자, 이성만 의원이 마지막에 내가 송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송은 과연 누굴까요? 송영길 당시 대표가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강랭호 한국감사협회장의 통화 과정에서는 송영길이라는 이름 석자가 직접적으로 이번에는 등장을 합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오늘 이성만은 여기 살림을 누가 사냐? 그건 내가 산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우리 이정근 위원장을 주고 갈게. 송영길 의원한테만 말해줘. 이러더라고. 들어온 걸 대략적으로 저 송한테는 한번 살짝 얘기해 줘야지. 아, 그 조금 모아지면 얘기하지. 야, 100만 원 들었다고 얘기하긴 그렇잖아. 아니 그렇. 자, 조정원 의원님, 그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정근의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통화 녹취에는 송영길 이름 석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개인 일탈이라는 송 전 대표의 주장이랄까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송영길 전 대표께서 하루빨리 귀국하셔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미래, 한 가닥 남은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지금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보면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녹취록에 나와 있는 육성 파일들이 너무너무 명명백백합니다. 프랑스에 있다고 이 서울의 이 분위기를 모르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귀국하신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과정을 보면서 전 착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는 동봉투가 없이는 당내 선거조차 치르지 못하는 당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진보의 도덕성, 실력은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깨끗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라고 주장했던 그 진보의 도덕성이 여기까지 추락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민주당의 주축을 이루는 지금 여기 나온 분들을 면면을 보면 대학 시절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정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학생운동에 뛰어들면서 그 계기로 정치를 하셨던 분들인데요. 30여 년이 흐르면서 이제는 저렇게 돈봉투를 받고 돈봉투를 나눠주고 당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수백만 원을 모금하고 줄 수 있는 것이 저렇게 떳떳해 버린 정말 진보의 타락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배승희 변호사께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추가로. 조금 전에 우리가 녹취를 2개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정이긴 합니다만 그 녹취만 들었을 때는 송영길 당시 대표가 뭔가 돈봉투가 오고 가는 사실을 직접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녹취라는 것은 저거를 누군가 짜깁기 하지 않았다면 저 녹취에 있는 건 녹취를 어떻게 우리가 가공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배승희 변호사는?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에서 가장 그 최종 이익 향유자가 누구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당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된 송영길 당시 당대표가 가장 예. 마지막에 최종 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근 씨가 그 돈봉투라고 하는 것을 돌릴 때에도 결과적으로는 그 이익이 송영길 당대표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 이 녹취록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그 전당대회, 그러니까 자기가 당대표가 되고자 뛴 것이 아니라 예. 남을 위해서 그 남이 바로 송영길 그 당시 당대표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관여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얘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계속해서 그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로 돈을 이렇게 작업을 했다는 이정근 씨가 지금 사실관계를 거의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그냥 단순히 부인한다고 해서 이런 단계는 지났다고 보고요. 본인께서 정말 억울하시다면 이 우리나라 사법 절차 시스템에 의해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그 무혐의를 주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돼서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법원에 가서 무죄를 주장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프랑스 파리에서 한가하게 검찰이 어허. 소설을 쓴다 이럴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자, 채널A 파리 특파원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그리고 13일 두 차례에 걸쳐 송영길 전 대표를 어렵게 만나서 짧게나마 인터뷰를 했습니다. 송 전 대표 취재진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죠. 잠깐 들어보시죠. 먼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를 감시 감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당시 당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최근에 대통령실 도청 의혹 사건을 비롯한 정치적 수세에 몰리니까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나오는 뉴스 얘기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참 아니 내가 한 게 있을 때 조사하고 그때 문제 있으면 다 조사하지. 이런 식의 정치적으로 고려를 했으면 지적이 없는 거죠. 이정근 전 부총장의 개인 일탈 그리고 이번 돈봉투 사건은 내가 모르는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